네, 오늘 저희랑 같이 또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야구 팬이시면 이거 흥미로운데 하실 만한 그런 선수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또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요. 이걸 바탕으로 KBO 리그를 거쳐갔던 외국인 타자죠. 요나단 페라자 선수. 이 선수의 최근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페라자 선수 아마 2024 시즌에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임팩트가 있었죠, 분명히. 맞아요. 그때 뭐 활약도 있었지만 사실 좀 아쉬움을 남기고 KBO를 떠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성적을 거뒀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KBO 때 모습하고 미국 마이너리그 모습이 상당히 달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선수의 그 KBO 시절부터 또 최근 마이너리그 활약,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청취자께서 주신 기사들 보면서 한번 그의 길을 따라가 보시죠. 우선 페라자 선수 KBO에 있을 때 어땠는지 아주 잠깐만 복귀해 볼까요? 2024년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고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죠. 외야수. 네, 맞아요. 기록을 제가 좀 봤는데 122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0.275, 455타수, 125안타, 그리고 홈런이 24개, 70타점, 그리고 OPS라고 하죠. 출루율이랑 장타율 합친 거. 이게 이제 타자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데 0.850이었어요. 이 정도면 외국인 타자로서 뭐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숫자만 놓고 보면 뭐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닌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전체 시즌 스탯만 보면 그런데 이걸 반으로 딱 쪼개보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전반기에는요, 타율이 0.312, 뭐 거의 리그 정상급으로 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와, 3할 넘게? 네. 그런데 후반기 딱 들어서면서 타율이 0.229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0.229요? 거의 1할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네, 거의 8푼 이상 떨어진 건데 이게 뭐 그냥 단순 슬럼프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전반기에는 진짜 리그를 막 폭격할 것처럼 치다가 후반기에 완전히 식어버렸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컸을까요? 뭐 그냥 체력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가장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건 그거였어요. 상대 팀들의 집요한 분석 그리고 공략. KBO의 분석야구? 네, KBO 리그가 사실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각 팀들이 페라자 선수의 약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약점 같은 거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코스로 오는 변화구 대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몸쪽 빠른 공에 좀 약하다던가 이런 약점들이 좀 노출되면서 후반기에 고전했다는 거죠. 물론 뭐 선수 본인의 적응 문제, 뭐 컨디션 관리 실패 이런 다른 요인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KBO 투수들이랑 또 배터리들이 그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페라자 선수가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면서 결국 후반기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게. 네, 결국 이 점이 하나랑 재계약 협상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래서 KBO를 떠나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된 거죠. KBO 도전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페라자 선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샌디에고 파드리스랑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죠. KBO에서 그렇게 후반기 안 좋았으면 마이너리그 가서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완전 반대였죠. 네, 2025 시즌 앞두고 지난 2월에 계약을 하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 A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바로 아랫단계 최상위 마이너리그 팀이죠. 엘패소 치와와스 여기서 뛰게 됐는데 와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대단했죠. 138경기에 출전해서 타율이 0.307, 541타수, 166안타, 홈런은 19개, 그리고 타점이 무려 113개예요. 와, 113타점.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113타점입니다. 네, 이게 페라자 선수가 속했던 리그가 퍼시픽 코스트 리그 PCL인데 거기 전체에서 2위예요. 타점 2위. 리그 전체 2위요? 네, 홈런 개수는 뭐 KBO 시절보다 약간 줄었을 수 있는데 이 타점 생산 능력, 이게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해결사 역할을 잘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물론 그 PCL이라는 리그가 전반적으로 좀 타자 친화적인 리그다. 이 점은 좀 감안해야 돼요. 아,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군요. 네, 고지대에 있는 구장도 좀 많고 날씨가 건조해서 공이 좀 더 멀리 뻗어나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환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리그 전체 타점 2위 기록은 와, 이건 페라자 선수의 타격 능력이 트리플 A 레벨에서는 그냥 최상위권이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죠. KBO 후반기에 막 흔들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꾸준하고 파괴력 있는 타격감을 시즌 내내 유지했다는 겁니다. 와, 113타점. 진짜 리그 2위 기록은 정말 대단하네요. PCL이 타자한테 좀 유리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경쟁에서 얻은 성과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이런 활약 덕분에 소속팀 엘페소 치와와스도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팀 성적도 당연히 페라자 선수 활약에 관련이 있었을 텐데요. 엘페소가 시즌 최종 81승 68패, 승률 0.544로 PCL 동부지구 2위를 차지했어요. 오, 꽤 잘했네요. 네. 1위는 그 LA 다저스 산하의 엄청 강팀이죠.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였고요. 어쨌든 팀이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는데 페라자 선수가 정말 중심 타자로서 큰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뭐 기록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활약이 이제 공식적인 인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단이랑 리그 모두 페라자 선수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시즌 끝나고 나서 샌디에고 파드리스 구단이 페라자 선수를 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마이너리그 올해의 선수로 뽑았어요. 아, 구단 선정 올해의 선수? 네, 이건 뭐 구단 산하에 있는 모든 마이너리그 선수 중에서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동시에 퍼시픽 코스트 리그 사무국에서도 그를 리그 올스타팀 외야수 부문에 선정했습니다. 리그 올스타까지. 네, 포스인 루이스 캄푸세네 선수랑 같이 팀 내에서 2명이나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짝 활약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봤을 때 꾸준함과 임팩트 이걸 모두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KBO에서의 그 후반기 부진, 그리고 트리플 A에서의 이런 눈부신 성공. 야, 이 극명한 대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기사 헤드라인 중에 보니까 KBO 리턴 가능성 선수 측에서 꽤 세일즈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KBO보다 트리플 A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에는 KBO 후반기 부진이랑 트리플 A 성적 사이의 그 차이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걸 단순히 리그 수준 차이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메이저리그가 제일 높고 그다음 트리플 A, 그다음 KBO 뭐 이런 식으로 리그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KBO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맞춤 공략 이게 정말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리그예요. 페라자 선수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KBO에서 특정 약점이 딱 노출되고 그걸 집중 공략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약점 공략. 그럼 트리플 A에서는 어땠을까? PCL 투수들이 KBO만큼 페라자 선수의 약점을 그렇게 막 끈질기게 파고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페라자 선수 본인이 KBO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딱 깨닫고 미국 돌아가서 엄청 집중적으로 보완했을 가능성? 실패를 통해 배운 거군요. 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KBO에서의 그 실패가 오히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건 뭐 리그 수준 차이도 있겠지만 선수 개인의 노력, 적응, 그리고 약간의 환경적인 요인까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서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잠재력을 터뜨렸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페라자 선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는데 메이저리그 콜업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기사처럼 KBO 복귀를 타진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에서 이런 압도적인 성적 그리고 상까지 받았다는 건 당연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프링 캠프 초청을 받는 등 빅리그 문을 두드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샌디에고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를 그냥 마이너에만 둘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 시즌 메이저리그 로스터 경쟁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렇죠. 뭔가 보여줬으니까.
네, 근데 동시에 그 선수 측에서 세일즈한다는 기사 내용처럼 KBO 리그 복귀도 현실적인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KBO 구단들은 여전히 좀 검증되는 외국인 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페라자 선수는 비록 후반기는 아쉬웠지만 전반기의 그 임팩트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 성공 스토리 이게 있잖아요. 특히 마이너리그에서의 성공은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니까 KBO 구단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입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KBO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것도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결국 이건 뭐 선수 본인의 의지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로에 서 있네요.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KBO로 돌아와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만회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던 그의 다음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요나단 페라자라는 한 선수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KBO에서의 그 빛과 그림자, 그리고 미국 마이너리그에서의 정말 화려한 부활까지. 한 선수가 다른 리그 환경, 그리고 어떤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양분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KBO에서의 경험, 특히 그 후반기에 겪었던 어려움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의 성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성공이 메이저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야구 팬들한테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의 커리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페라자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실패나 부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바뀌고 또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언제든 반등의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야구를 그리고 선수들의 커리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